취업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진짜 짧게 간단하게 요 얘기 좀 언급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제 왜 하는지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다들 마음속에 이제 이런 단어들이 들어있거든요. 뭐가 들어있냐면 일단 워라밸이 들어있어요. 뭐 이런 말 들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무슨 뭐 네카라 쿠베 뭐 이런 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요. 좋은 기업에 가셔서 편하게 일하실 수 있다면 좋겠죠. 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목표로 삼는 게 틀렸다라는 건 아닌데요. 이게 이제 안타깝지만 많은 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를 희망하지만 모두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건 일부만이 저런 회사에 가는 거고, 나머지는 여건이 열악할지언정 거기라도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현실의 문제니까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SI 기업 가면 막 큰일 나는 줄 아시는데, 그거는 뭐 이 수업에서 할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좀 더 알아보세요. 정말 큰일 나고 뭐 이러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좋은 기업 가면 모든 게 다 알아서 돼줄 것 같죠?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이 취업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취업을 하는 시점에서 이제 당연히 기본적으로 내가 능력이 돼주고 실력이 돼준다면 그러면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내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짐에 있어서. 근데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누구 관점에서 생각하셔야 되냐면 기업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그 기업에서 이미 취업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냐? 새로운 사람이 온다, 신입사원이 온다, 이 개념이 아니라 솔직히 요즘 그 신입이라는 개념은 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분이 필요한 거냐면 동료로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기업에 들어간 분이 면접관에 앉아서 여러분 면접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면접 보든 서류 판단을 하든 뭐 하든 결국 누구 찾는 거냐면 너 내 동료가 되라, 이럴 사람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관점을 이해하시고 나 정말 좋은 회사 가고 싶어요 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먼저 그분들이 원하는 인재가 내가 맞는지 나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나의 실력에 대해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이런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이제 좋은 기업 가시기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더 가속화될 거예요. 좋든 싫든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게 될 것이고, 이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들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이제 점점 줄겠죠. 만약에 AI가 프로그래머를 대체한다, 개발자를 대체한다, 그러면은 완벽하게 대체를 할지는 몰라도 현행 구조나 법이나 어떤 제도상의 특징 때문에 AI가 생성해낸 코드 있죠.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검증하는 건 결국 사람이 한 번은 해야 될 거예요. 그걸 그렇게 놔뒀다가는 이제 또 문제가 될 테니까 그걸 또 AI 갖고 한다 하는 시대도 오고 뭐 하겠지만, 어쨌든 사람이 수작업 개입하는 시점은 어느 단계까지는 갈 것 같고, 그 기간은 생각보다는 길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예, 뭐 엔비디아 젠순왕 CEO 같은 경우 뭐 생물학 공부해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글쎄요, 뭐 이제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고 한국은 조금 더 걸릴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어찌됐건 그런 뭐 큰 주제를 지금 논할 건 아니고요. 어찌됐건 취업이 목표라면 이 사실을 잊지 마라. 그래서 그에 걸맞는 실력을 갖출 생각을 하시는 게 그게 좋겠다.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은 끝판왕쯤 해당되는 게 뭐냐면 장애 대응이에요. 예, IT 서비스 업체 입장에서도 아무리 환경적으로 잘 갖춰놔도 장애나 갖고 사고 나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응해 나가는 게 특히 백엔드 개발자한테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인지하는 것 자체도 실력이고요. 미리 체계가 갖춰져야지 그것도 인지가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자바 공부하고 백엔드 공부하고 뭐 CS 이론 공부하고 뭐 다 좋은데, 이러한 어떤 실무적인 그 대응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학습 단계에서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주제를 논하려면은 정말 독하게 제대로 배우셔야 되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래서 이제 운영체제 이론 뭐 CS 이론 어쩌고 다 좋은데 JVM에 대해서 조금 깊이 파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JVM 자체를 조금 깊이 가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논하다 보면은 이제 OS 얘기 나오고 컴퓨터 구조 나오고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이제 서비스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 인프라 운영에 대한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필수적으로 갖춰준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좋은 회사 나 이런 데 가고 싶어요를 논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로 사실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애티튜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 의견 교환이 가능한 소통 능력이에요. 이 소통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안 되면은 결격사유입니다.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거 안 되면 이거는 1차 결격사유예요. 문서 보는 능력도 중요하고요. 남의 코드를 볼 줄도 알아야 되고, 그걸 보면서 내 의견을 바르게 말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입한테 뭐 이런 것까지 하라고 하나요? 참 그지 같은 세상이야. 이런 말씀 하시면 그렇게 불평하시고, 네, 뭐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 됩니다. 좋은 회사 가고 싶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조금 더 한 걸음 다가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제가 해드린 말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직장은 교육센터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찾는 건 내가 가르칠 학생이 아니에요.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 소통이 가능한 동료를 찾는 겁니다. 그 관점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의미 있는, 조금 뭔가 좀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는 얘기를 조금 물리적인 얘기 조금 한 가지 하자면요. 뭐 제가 이런 말씀 앞서서 드렸어요. 결국은 이게 단기간 안에 뭐 6개월 안에 뭐가 된다, 뭐 이런 말, 이거 거짓말이다. 그 정도의 분별력은 있으시고 이 수업 들어라자 그 말씀 드렸는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그래요. 예, 그냥 생물학적으로 그런 게 뭐가 있냐면은, 하고 싶지 않은 일, 익숙하지 않은 일인데, 이제 조금 그나마 익숙해졌어 하는 게 최소 21일이 걸립니다. 하루 4시간 이상 죽어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저 4시간이라고 했지만, 저는 진짜 하루 종일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의지력 강한 성인 기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안 하던 운동을 하겠어. 뭐 나 오늘부터 나 헬스 해가지고 뭐 해야지, 다이어트 할 거야, 이런 거 하죠. 이게 진짜 인고의 세월로 어느 시간을 참으셔야 되냐면 최소 21일 동안 소위 인내하셔야 돼요. 우리가 또 당군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어디 들어가갖고 뭐 이제 마늘만 먹고 살다 나온 그 후손들이죠. 인내력은 타고났다라고 생각합니다. 해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준을 얼마나 잡으셔야 되냐면 21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제가 의지력이 강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보편적 기준으로 가자면 여기서 2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2개월 동안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에 이해란 없다. 참 슬프다, 그죠? 나 지금 자바 공부하는데 나에게 있어 자바에 대한 이해는 없다. 인고하고 견디면서 암기해서라도 넘어가는 시간이 조금 암울하지만 있을 뿐이지, 그걸 견뎌내야 하는 상황인 거지, 내가 그 전에 이해까지 해낸다, 그러면 대단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2달을 견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우려고 한 건 딱 하나거든요. 절차적 프로그래밍이었어요. 절차적 프로그래밍. 이거 하나만 해도 2개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업 전체를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는 시간에다가 2개월 쓸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또 뭘 하셔야 되냐면은, 이거 소위 기법이라고 했지만 조금 부족해요. 그러면은 그걸 조금 제대로 다듬어 줄 수 있는 건 결국 어디서 하게 되냐면 자료구조 알고리즘에서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차적 기법, 자료구조 알고리즘 이것만 해도 벌써 4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4개월의 경험을 쌓고 그리고 나서 OOP로 넘어가 주시면 베스트 케이스. 그러니까 이렇게 6개월을 어디다 쏟아붓느냐, 진짜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플러스 자료구조 정도에만 딱 6개월 쏟아부으셔야 돼요. 스프링 아직 가면 안 됩니다. 네트워크 이론 가면 안 돼요. 있어 보이는 거 막 하고 싶죠? 나도 남들처럼 스프링 써가지고 뭐 또 하고 뭐 이렇게 홈페이지 같은 거 하나 만들어보고 백엔드 개발해보고 싶죠?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거 여러분이 개발하신 거 아니에요.
구글링 통해 가지고 알고 넘어간 거예요. 그냥 뺏겨 가지고 집어넣어서 내가 한 것처럼 착시 현상이 나는 것 뿐이지 진짜로 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경쟁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6개월은 완전히 기초에다 쏟아부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자바는 OOP 언어입니다. 객체지향 언어인데 이 객체지향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절차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안다라는 전제를 두고 있어요. 그걸 하나의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OOP 개념이라는 게 상당히 추상적이고 모호할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 필요해진 건지 경험을 좀 쌓기 전에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이해하기 위한 경험을 4개월 안에 쌓으라는 뜻이냐? 그것도 빨라요. 그 안에 돼주시면 대단한 겁니다. 네. 컴퓨터공학 4년 전공하신 분도 OOP에 대해서 얘기해보라고 그러면은 갸우뚱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럴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가지고 이거 감안하셔가지고 일정 잡으세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좋은데 취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워라벨이 되는데 워라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에 내가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러면 대략적으로다가 평균적 보편적인 기준을 준비하면 얼마 걸리냐? 기초적으로 언어 플러스 자바 하는데 6개월 걸릴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스프링 있죠. 스프링 플러스 블라블라 이제 뭐 ORM 기술이 어떻고 여러 가지 별 거 많아요. 저거까지 다 합쳐가지고 요거 대략 한 3개월 잡으시면 돼요. 요거 3개월 이것도 빠른 거예요. 굉장히. 그 다음에 그 포트폴리오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또 3개월은 또 간다고 보셔야 돼요. 2개월에서 3개월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열심히 한다라는 가정하에 1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워라벨이 보장되는 회사로 취업할 생각을 하시는 게 타당하다. 네, 그런 시간 계산을 안 하시고 어디 가서 그냥 대충 그 교육 한번 딱 받고 나 바로 취업하겠어? 절대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 얘기들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저 나름대로는 이제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이제 요 정도구나라는 어떤 값을 산출한 거거든요.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보면서 저 나름대로의 결론인데, 네, 제 의견보다 더 빨리 여러분들이 뭔가 해내신다면 박수칠 일이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죽도록 열심히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을 좀 편히 가지시고 넓게 가지세요. 단기간 내에 어떤 성과를 바라시는 접근을 하시게 되면 절대로 원하시는 회사를 가시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다 안 되시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 점들을 조금 참고해 주시고 결국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뭐 아까 뭐 CS 이론도 얘기하고 뭐 이랬는데 그 소위 기본기라는 게 이제 탄탄해야 이게 이제 문제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기본기라는 건 또 뭐냐 이 얘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 여기서 끊고 기본기 얘기만 이제 살짝 한 번만 잠깐만 다루고 이제 넘어갈게요.